2025년 7월 8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정말 악재 면역력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 관세 소환에 또 삼성전자 실적 충격까지 있었는데 코스피는 오히려 1.8% 넘게 뛰어서 3,114선을 그냥 확 뚫어버렸어요. 어제 그니까 7월 7일 그 신중했던 분위기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장이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해석을 잘 해낸 겁니다. 해석이요? 어떤 식으로요? 일단 관세율 25%가 생각보다 낮았고 또 14개국 중에선 제일 낮은 수준이다. 뭐 이런 점. 그리고 8월 1일 시행까지 아직 협상 여지가 좀 있다는 것도 안도감을 줬고요. 시간도 있고 생각보다 세지도 않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래요. 2분기 실적 자체는 좀 예상보다 낮았지만 이게 뭐 일회성 비용일 수 있다. 이런 인식하고 결정적으로 3조 9천억 원 자사주 매입 카드. 이게 오히려 투자 심리를 확 살렸습니다. 그 카드가 나왔군요. 네. 그래서 어제랑 다르게 외국인들도 현물, 선물 그냥 다 같이 사면서 적극적으로 나왔죠. 확실히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뉴스를 고지고대로 안 보고 그 뒤를 빨리 읽어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큰 그림을 좀 짚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드리는 정보 관련해서 잠깐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 분석은 오늘 7월 8일 마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뭐 가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의 주관적인 시각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에도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항상 있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뭐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네. 그럼 오늘 시장을 이끈 테마들 좀 볼까요? 어제 7월 7일에는 그 추경 통과되면서 지역화폐나 핀테크 이쪽이 좀 주목받았었는데 네,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어요? 단연코 그 강관하고 LNG 관련주들. 여기가 제일 뜨거웠어요. 강관이랑 LNG요? 네, 한미조선 협력 강화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 이게 같이 붙었거든요.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27% 넘게 급등했고요. 관련주들 다 좋았어요. 와, 27%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2분기 실적 좋다 이런 전망이랑 배당세제 개편 기대감, 이게 또 증권주랑 은행주를 끌어올렸습니다. 금융주도요? 네. 신영증권이 한 18% 넘게 올랐고 하나금융지주도 10% 이상, 꽤 크게 올랐죠. 그 외에 뭐 조선주나 화장품 테마도 같이 좀 힘을 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군요. LNG나 금융주처럼 좀 구조적인 성장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관심이 확 쏠렸네요. 그럼 반대로 어제 좀 주춤했던 중국 관련주나 가상화폐 말고요. 오늘 좀 어려웠던 섹터는 어디였을까요?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있잖아요. 특히 그 소비자 대상 인센티브. 이게 좀 일찍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전기차 쪽이요? 네. 다행히 그 생산세액공제, AMPC라고 하죠. 미국 내 생산시설에 주는 세금 혜택, 이건 유지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실적 여파로 반도체랑 관련 부품주들도 같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테마별로 정말 희비가 엇갈렸네요.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좀 재미있는 소식들 많았죠. 네, 맞아요. 개별 이슈 따라서 주가 움직임도 활발했는데요. 현대 ADM은 그 췌장암 치료 관련해서 가짜 내성 억제 데이터 발표했다 이러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 갔어요. 가짜 내성? 그게 뭔가요? 이게 뭐냐면요. 암세포 자체에 유전적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있잖아요. 물리적인 장벽 같은 것 때문에 항암제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벽을 좀 뚫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확 붙은 거죠. 그런 의미군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파마리서치는 인적 분할을 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면서 불확실성이 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12% 넘게 올랐고요. 안트로제는 기술 도입한 파트너사가 일본 PMDA, 그러니까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죠. 거기서 적응증 확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좋게 작용했습니다. 호재들이 많았네요. 네, 카티스라는 곳은 PQC 기반 보안 플랫폼 출시 소식으로 주목받았어요. PQC요? 그건 또 뭔가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하기 어려운 뭐 그런 차세대 암호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막 쏟아졌네요. 이런 여러 변수 속에서도 코스피가 3,100선을 넘었는데 앞으로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코스피는 3,100선 근처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비교적 괜찮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객 예탁금 늘어나는 건 조금 주춤하긴 한데 신용융자 잔고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안의 유동성이나 투자 심리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앞으로 상법 개정 추진 같은 거 포함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이것도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눈여겨볼 부분이나 아니면 좀 조심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흐름만 딱 놓고 보면요. 파마리서치처럼 원래 수익성 좋은데 인적 분할 리스크까지 없앴다. 이런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동양철관처럼 저평가 매력도 있는데 LNG 프로젝트 같은 구조적인 수혜 기대감까지 붙었다. 이런 것도요. 이수페타시스도 그 AI 수요 늘면서 실적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긍정적인 쪽은 그렇고 좀 주의할 쪽은요? 에너지 솔루션처럼 미국 정책 변화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경우나 삼성전자처럼 실적 회복되는 걸 좀 더 확인해야 하는 경우, 또 현대 ADM처럼 임상 결과 기대는 큰데 아직 불확실성이 높고 또 재무적으로 좀 따져봐야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네. 그리고 어제 7월 7일에 주목받았던 솔디펜스나 쿠콘 같은 정책 관련주들 흐름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장이 변동성이 크니까 분할 매수하시거나 손절 라인 정하는 거, 이런 위험 관리 전략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큰 악재들을 다 소화하고 5위로 상승하는 강한 체력, 악재 면역력을 확실히 증명한 날이었네요. LNG나 정책 기대감 같은 좀 구조적인 테마들이 시장을 이끌었고요. 맞습니다. 당분간은 3,100선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이나 배당 세제 개편 같은 제도 개선 기대감이 중장기적으로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너무 단기적인 테마에 막 올라타기보다는 기업의 진짜 가치, 그리고 재무 상태,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보는 현명한 투자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